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웹데이터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 데이터, 그중에서 이제 민원 창구에 있는 전자민원 창구에 이제 민원들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실습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수집할 수 있고 그리고 실생활에 밀접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자민원 창구에 글을 가져올 거고요. 구글에 세월 전자민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세월 전자민원 창구가 나오고요. 저희는 이 세월 민원 창구 중에 강서구 세월전자민원 창구에 글을 한번 가져오는 어,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되네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 중에서 상단에 민원 시청 및 조회에 들어가시면요. 공개 상담 민원 조회, 그러니까 공개된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공개 상담 민원을 보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임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쓰는 두 개의 패키지들이 있죠. 뷰티풀 숲과 리퀘스트를 임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URL은 아까 이제 복사해 놓은 URL을 그대로 쓸 텐데요. 하고요. 그리고 리퀘스트를 통해서 결과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웹 데이터를 일단 바로 분석하기보다는 이렇게 요청을 보내고 나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 400 에러가 떴네요. 그래서 살펴보기 위해서 또 개발자 도구를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12를 누르면 이제 개발자 도구가 뜨는데요. 개발자 도구는 왼쪽 위에 보면 닥사이드를 통해서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좀 더 넓게 보기 위해서 아래쪽에 배치했고요. 여러분들은 편한 상태로 아래, 오른쪽, 왼쪽, 그리고 새 창으로 띄우기 등을 선택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웹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개발자 도구에서 쓰는 탭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엘리먼츠라고 해서 이제 구조를 분석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네트워크라고 해서 웹 요청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가 떴네요. 다시 이 중에서 우리가 요청이 뭔지 찾을 수가 없으니까 패치의 XHR을 누르고 다시 요청을 F5를 눌러서 요청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5를 눌러서 메뉴로 올라가 보면 .2라는 게 있어요. .2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개발을 알면 웹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스프링과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웹 확장자를 자기 임의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2라는 파일로 바꾼 것이고요. 그리고 프리뷰를 통하면 이제 이것이 제대로 가져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F5 눌러볼게요. 지우고 F5 누르고 메뉴에 있는 요청을 클릭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정보가 있는데 이 EMWP CNSL 웹 액션이라는 이름이 상단하고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 웹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헤더스라는 품목의 그 탭에는 웹 브라우저가 서버에 이제 상담 민원 서버에 보낸 헤더들 그리고 응답으로 받은 헤더 정보들이 있고요. 프리뷰를 눌러보면 이제 우리가 그 리스폰스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실제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상단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청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요청이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요청을 보면은 리퀘스트 메소드가 포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get으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get으로 많이 데이터 HTML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전자민원 창구는 포스트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웹 구현 시 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현된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둘 부분이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폼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헤더와 헤더 맨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웹 요청 시에 서버로 전달된 데이터들을 담아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제대로 보내지 않았거나 데이터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 400 그렇죠? 400 에러 코드가 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요청을 포스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도 400이 뜨는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아래에 데이터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뜬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있는 웹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뉴스 데이터를 가져오는 실습을 했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유저 에이전트가 포함되지 않은 요청에 대해서 데이터를 전달해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실습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요청 안에 데이터를 제대로 보내지 않아서 데이터를 못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작성할 때는요. 세미콜론을 중심으로 앞에 부분을 딕트의 키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을 문자열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뉴 아이디, 그렇죠? 메뉴라는 아이디가 EW 이민원인 것 같고요. 그 T는 무슨 의미인지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서 어떤 것들은 쉽게 분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이제 개발자가 임의로 정한 값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는데 매우 어려울 수 있고요. 어떨 때는 그 의미를 모르고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거는 이 웹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굳이 그 요청을 완벽히 이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너무 그쪽에 에너지를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포스트 요청에서 주소만 보낼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담아 보내는 방식은 데이터는 데이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를 보면 좀 오래 200이라고 해서 요청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상태 코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태 코드를 받더라도 이 안에 정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텍스트를 통해서 바디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여기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바디의 내용이 매우 길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눌러서 확인을 하게 되면 보면요. 밑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로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내 테니스 코트라는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면 정보를 제대로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창이 크기 때문에 X를 눌러서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작할 것은 HTML 데이터를 뷰티풀 숲을 통해서 파이썬이 이해할 수 있도록 파싱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파싱은 항상 html.parser라는 값을 이용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이렇게 에러 없이 HTML을 파이썬이 이해하는 형태로 변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민원 상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글의 목록이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있는 엘리먼트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특정 엘리먼트를 선택하고 상위 엘리먼트를 찾아 올라감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엘리먼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이쪽 내용이죠. T 바디 내용이고 TR로 감싸져 TR이라는 내용으로 감싸져 있네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제목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졌을 경우에 저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find 메소드를 이용해서 클래스가 테이블인 것을 찾고요. 그 아래에 tr이라는 태그를 find all로 찾아서 가져오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스트라고 할 거고요. 민원 상담 중에서 글들의 목록을 글들의 tr 요소의 목록을 리스트를 포스트라고 정의를 제 마음대로 했고요. 마이숲 밑에 이제 find를 통해서 태그 이름이 테이블인 태그를 가져올 거고요. 요소를 가져오고 공교롭게도 그 테이블 태그의 클래스 이름이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테이블인 요소를 찾은 다음에 find all을 통해서 tr 태그를 모두 찾고 출력을 하게 되면 제대로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리스트 컴프리헨션, 리스트 추격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포스트에 대해서 find를 통해서 글 번호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글 번호의 요소는 td라는 요소고요. 클래스 이름은 td num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출력을 해버리면요. 제대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non이 포함되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왜 non이 있냐면 같은 td 중에 td num이 아닌 애가 하나가 있는데 그 애가 이제 번호입니다. 번호 같은 애는 이제 우리가 찾으려는 테이블 밑에 있고요. 그렇죠? 테이블 밑에 tr 아래 있으면서 그 텍스트 td로는 쌓여 있지 않고 th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tr 밑에 td를 찾았더니 없기 때문에 non이라고 나온 겁니다. 이와 같이 테이블이라는 태그 아래에서 이렇게 글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목 같은 부분은 항상 항목의 이름 같은 이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non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점 텍스트를 하게 되면 non이라는 타입은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럴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non은 빼주면 되겠죠. non은 if문을 통해서 is나 non이라고 하게 되면 값이 non이 아닌 경우에만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제대로 가져오는 것을 테스트했고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재활용해서 사용하게 되면요. 이 부분을 엔터를 치고 이 부분은 이제
논일 때를 바꿔서 논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continue 키워드를 통해서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제목과 작성자 그리고 작성 날짜 그리고 답변 여부를 가져오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것들을 담는 리스트를 뭐라고 할까요? myinfo라는 곳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담는 자료 구조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타이틀부터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포스트 밑에 find로 td 아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td 아래 클래스가 td 리스트인 요소 밑에 그리고 그 아래에 앵커 A 태그 밑에 텍스트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TD 요소 밑에 있죠. 우리가 가져올 정보들을 일단 정리해 볼까요? 글 제목, 정자, 처리, 뭐 프로세스, 지금 상태 이렇게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글 제목 같은 경우는 td 아래 클래스 네임이 td 리스트고요. 그리고 앵커 태그 아래 있죠. 작성자 같은 경우는 td 아래 클래스 근데 여기 보니까 작성자 같은 경우는 td 클래스 이름이 td 데이트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정보가 항상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포함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글꼴 같은 게 날짜와 같기 때문에 재활용해서 쓴 것 같네요. 여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person이라든지 name으로 바꿔줄 수 있지만 어차피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 이름을 같은 것을 데이트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처리 상태 같은 경우는 answer라는 밑에 이제 처리 중 그리고 BR 같은 경우는 엔터를 의미하거든요. 줄바꿈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줄 띄어서 그 처리한 날짜가 상태가 언제 바뀌었는지 있기 때문에 이 둘 다 가져오면은 뭐 문제가 없네요. 그래서 TD 아래에 클래스 TD 마이너스 answer 이렇게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클래스 이름이죠. 클래스 이름이 td 리스트고요. td 마이너스 리스트고 또 find a 앵커에 텍스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o를 이용해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td 데이트를 가지고 있는 애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작성자고 하나는 작성일이기 때문에 얘는 저희가 인포라고 할게요. 아니다. name date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name date 둘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클래스 이름이 td date인 애를 가져오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태 같은 경우는 저는 스테이터스라는 것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밑에 클래스 이름이 td answer인 부분에 텍스트를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고요. 저는 사실 여기 구조를 봤기 때문에 td 데이트를 가져오게 되면 첫 번째 게 사실은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트는 두 번째 게 데이트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쓰지 않고 한번 좀 이따가 어떻게 찾는지 볼 거고요. 이 정보들을 myinfo라는 리스트에 넣게 되면 일단 타이틀
스테이터스 넣어서 제대로 가져오는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포스트에 이제 세미콜론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하게 되면 스테이터스 제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제목도 제대로 가져왔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여기 R 역슬래시 R 역슬래시 N은 이제 줄 바꿈이고요. 그리고 역슬래시 T는 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이썬에서는 공백으로 모두 처리하기 때문에 공백을 없애는 이제 묵자열 메소드로는 스트립이라는 게 존재하죠. 스트립에서 스트립을 하게 한다면 이제 앞뒤로 공백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정보 중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정보는 네임 데이트에 있는데요. 이거를 다 프린트하게 되면 전체 네임 데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매우 어지러워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브레이크를 통해서 하나만 프린트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되면 깔끔하게 하나만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나오는 걸 보면 첫 번째 있는 것이 이름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것이 작성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를 가져오고요. 그렇죠? 0번째 그렇죠? 첫 번째 요소를 가져오고 점 텍스트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날짜는 작성 날짜는 첫 번째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임 하고 필요 없는 코드를 지우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와 같이 게시판은 한 페이지에 다 글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이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페이지 목록들이 있는데 여기에 2번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탭을 누르고 전체를 지운 다음에 2번을 클릭하게 되면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데이터 부분에 물론 이렇게 많은 요소가 늘어났지만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제 페이지 인덱스 부분입니다. 페이지 인덱스가 2라면 이 페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전적으로 유추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 상위 데이터에 저는 데이터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페이지 인덱스 2 이렇게 하게 되면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볼까요? 정보를 보니까 어, 1번째를 가져온 것 같아요. 잠시만요.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가져온 정보고요. 어디다 추가할 거냐면 데이터 부분에 추가를 해야겠죠. 페이지 인덱스 2 여기에 추가를 하게 되면 다시 정보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숲을 만들고 그리고 정보를 보게 되면 바뀌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이거는 안 바뀌었네요. 그러면 페이지 인덱스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도 넘겨줘야 함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인지 한번 찾아보게 되면 음, 가서 메뉴 아이디 메뉴 아이디가 플러스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팔레트 웹페이지 몇 개만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사이즈도 넣겠습니다. 페이지 사이즈. 근데 이 경우에는 원래는 랜덤인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순만 가져왔군요. 죄송합니다. 순만 실행을 하면 안 되고 이제 포스트도 가져와야겠죠. 포스트도 내용을 바꾸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실행하게 되면 위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사용하던 전기비데를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이 페이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페이지를 늘려 나가면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너무 많네요. 잠시만요. 해야 될 거는 코드를 정리하게 되면 몇 개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치는 게 낫겠네요. 정보를 할 때는 이제 페이지 부분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쓰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두 페이지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2라고 쓰면 되겠죠. 1에서부터 3까지 그러면 페이지가 1하고 2가 나오겠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업데이트 나머지는 그냥 두고 페이지 부분만을 페이지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리고 리퀘스트를 통해서 HTML을 받아오고요. 리퀘스트 포스트 URL 그리고 데이터로 받아오겠죠. 그리고 숲에 뷰티풀 숲을 통해서 결과값을 파싱을 하고 파이썬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환한 후에 여기서 이제 포스트를 가져오면 되겠죠.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에러가 뜬 것 같은데 포스트를 가져오고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복사해서 넣으면 이제 완벽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포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페이지를 위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글의 목록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my info를 가장 바깥쪽에 넣는 것입니다. 만약 이 코드를 여기에 넣게 된다고 하면은 의도치 않죠. 의도하지 않은 결과 여기다가 만약에 인포를 이렇게 초기화하게 되면 페이지를 가져올 때마다 전체 한 페이지 가져오고 그 다음 실행할 때 빈 리스트로 바꿔서 이전 페이지의 내용이 지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를 가져오려면 my info를 최상단에 바꾸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그렇죠.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페이지에 걸쳐서 글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복잡하게 구현된 이제 웹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get 요청만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HTML은 포스트 요청으로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와 포스트 요청에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어디에 규칙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실행해 나가면서 추측을 하거나 추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 웹 개발을 직접 해봤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개발을 하지 않고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때마다 어려운 점을 정리해 나가다 하더라도 패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금방 웹 데이터 부분에서는 이제 크롤링 같은 부분에서는
쉽게 실력이 향상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익히고, 처음에는 이제 HTML이 매우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막힐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천천히 그 부분을 해 나가다 보면, 사실은 저도 전체 코드를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분 데이터 구조가 트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셀렉터에 대해서 조금만 하면 충분히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만 노력한다면 쉽게 어떤 뭐 인증이 보안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없다면 가져오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